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과 미국 모두 다 부진한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영란은행의 효과가 하루밖에 가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겠는데요. 우선은 미국 증시 종가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날은 기술주가 특히 더 많이 밀리게 되면서 투자 심리를 눌렀던 하루가 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1.5% 밀린 것에 비해 나스닥 지수는 2.8% 하락을 했고, 이 나스닥 지수에서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애플의 흐름이 특히 안 좋았다라는 점 시장의 부담 요인이 됐습니다. 자, 키워드로는 그래서 애플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애플이 종가는 이제 4.6%, 이 큰 종목이 이렇게 많이 밀린 것이 오늘 시장의 부담이었는데요. 그래도 이게 장중에 6% 이상 밀리다가 4.6%까지는 회복을 한 겁니다. 증산 계획을 철회했다라는 게 주요 악재가 됐었는데요.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게 너무 과한 우려 아닌가라는 회복의 움직임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런 IT 수요가 둔화되면서 투자 의견을 또 하향 조정했다라는 점,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면서 이런 희망의 불꽃을 다시 한번 꺼트리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매수를 중립으로 낮추고 목표 주가를 185달러에서 160달러까지 낮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자자들 심리가 고강도 긴축이 나오면 경기 침체로 연결이 되고, 이 경기 침체 때문에 전반적인 지갑이 닫히게 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심리가 눌렀습니다. 실제로 이 매파 위원들 간밤에도 계속 발언을 했었는데요. 로레타 맨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제임스 브로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다 매파입니다. 이 분들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라는 점도 또 하나의 성장주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는 혼조 흐름을 보였습니다.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고용은 계속해서 견조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2분기 실질 경제 성장률, GDP는 2개 분기 연속으로 부진했습니다. 우선은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전주 대비 16,000명 줄면서 지난 4월에 18만 명대를 기록하면서 거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었는데, 이제 거기보다도 더 낮아지면서 미국의 이런 고용 상태는 아주 견조하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만큼 고강도 금리 인상을 해도 된다라는 쪽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지표 자체는 잘 나왔지만 해석으로는 상당히 영향력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2분기 미국의 GDP 역시 마이너스 0.6%,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계속 하락하면서 기술적인 침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정치하고 예상치는 동일한 수준에서 거래가 됐는데 발표가 됐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가 세계의 경기가 아직 큰 폭의 둔화를 더 할 수가 있고 아직 최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날 호재보다는 거의 악재만 눈에 보였던 하루입니다. 자, 이렇게 불안함이 극대화된 그런 시장 속 조금 더 섹터와 업종별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평균 1.9% 상승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밤에는 2.1%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랐던 부분 다 내려놓은 그런 상태이고요. 제일 선방했던 게 에너지 정도가 되겠고요. 가장 부진했던 게 유틸리티입니다. 이 유틸리티도 세부적으로 쪼개보면 정유 이외에 전기라든지 가스, 그리고 신재생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이 유틸리티 쪽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쪽이 거의 다 밀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경기 소비재 쪽에서는 차량, 그리고 의류주, 그러니까 테슬라가 약했었고 또 의류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소비가 약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부동산도 역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갖고 있고요. IT 쪽에서는 애플이 무너지면서 반도체까지 동시에 이렇게 연이어서 하락하는 흐름으로 역시 2.7%대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종목별로 좀 더 자세히 체크해 보죠. 부진했던 것은 이제 위쪽에 포진되어 있는 대형 IT, 그리고 이렇게 세로로 반도체, 그리고 소비재 쪽에서는 항공사를 포함해서 놀자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하락했고요. 금융주가 밀리게 되면서 부동산까지 얼어붙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부 이제 정유주도 다 오른 건 아니고 일부 정유주에 한정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되겠는데요. 자, 우선 성장주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높은 물가, 그리고 고금리, 거기에다가 전쟁까지 계속해서 이 소비 지출, 특히 IT 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그런
악재들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IT 성장주 내에서도 묶어보면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다루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렇게 둘 다 하락을 했는데, 애플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개별적인 이런 수요에 대한 둔화가 더 크게 반영됩니다. 4.9%의 거래를 마쳤고요. 또 광고로 먹고 사는 구글의 모에서 알파벳,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도 2.6%, 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메타 플랫폼스는 그나마 이제 고용을 동결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추가 악재로 좀 더 해석이 됐습니다. 해고를 해서 어느 정도 좀 더 가볍게 가려는 이런 수혜를 충분히 얻지 못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더 밀렸고요. 아마존은 2.7%, 역시 전자상거래 쪽, 지갑이 닫힌다 쪽에 의견이 모이게 되면서 또 밀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날 테슬라가 애플만큼이나 거의 하락을 했는데요. 6.8%,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앞서서 테슬라는 뭐 중국이라든지 독일에 있는 공장들이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해가면서 차량 인도 대수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왔는데, 그 전망과 관련해서 직격타가 나왔죠. 너무 추정치가 그렇게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하락을 한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단순히 테슬라만 밀린 건 아니고요. 이제 포드가 5.8%, GM이 5.6% 이렇게 동반 하락을 했었고, 이 전기차 관련해서 스타트업인 루시드 모터스와 같은 경우에도 그 비슷한 하락을 보이면서 이 차량 판매에 대한 걱정이 높아진 하루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반도체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쪽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거래일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한 1%씩 두 번 올랐는데 간밤에는 3% 이상 밀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투자 심리가 상당히 조금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사모투자 서스퀘어나가 PC 판매가 계속해서 둔화할 것인데, 개인 PC가 둔화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의 PC까지 둔화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우려가 컸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이제 제조 쪽에서도 이제 PC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밀렸는데요. 이제 엔비디아가 4%, 그리고 엔비디아, AMD 이것도 칩 만드는 곳이죠. 4.1%, 그리고 인텔 역시 2% 이상 밀리게 되면서 부진했었고요. 또 국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에 연결이 되어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날 1.9%가 나왔는데, 실적이 결국에는 예상은 했지만 잘 안 나왔습니다. 이제 부진하게 매출도 전망치를 하회했고, 앞으로에 대한 이런 전망 역시 약하게 나오게 되면서 시간 외에 지금 장중에 1.9%, 시간 외에도 한 1% 이상의 하락세가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역시 은행 쪽에서는 계속해서 금리 인상과 그리고 침체, 이 두 가지를 놓고 저울질을 하는데, 이번엔 침체 쪽에 좀 더 가까웠었고요. 이날 이쪽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보험주입니다. 첩이라든지 트래블러스 컴퍼니 1%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오른쪽 끝에 하나만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에너지 쪽에서도 이제 시추를 하는 기업보다는 그 중간에서 정제를 하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기업들이 코노코필립스, 이오질 리소시스,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이런 종목들이 1%를 전후한 상승세가 이어졌고요. 그리고 전쟁 장기화가 이제 푸틴의 입에서 나오게 되면서 이런 천연가스, 종가로는 하락을 했지만 이러한 이슈에 따라서 더 움직입니다. 대번 에너지가 1.5% 상승을 했다라는 점 체크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특징 좀 보겠습니다. 이날 유독 밀린 게 바로 중고차 시장입니다. 카맥스고요. 매출이 전년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나는 그런 상황이고, 주당 순이익 역시 1.39달러로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했습니다. 소매 차량에 대한 판매량도 줄었고 중고 차량 판매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칩이 계속해서 이 업황 자체를 계속 흔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신차뿐만이 아니라 중고차 업황까지도 이런 타격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날 크게 밀렸습니다. 거의 최근 하락들보다도 크게 더 밀리면서 거의 연저점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24% 하락한 65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은 코인베이스입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가상화폐 거래소가 되겠는데요. 웰스파거 쪽에서 부담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코인 거래소가 이 코인베이스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계속 심화되고 있고, 이 경쟁을 이기려고 일부 코인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안 받겠다라는
거래소도 많습니다. 수수료를 먹고 사는 기업이 수수료를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이만큼 경쟁이 심각하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투자 의견도 낮췄고요. 비중도 축소해버린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목표 주가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날 7.8% 하락하면서 최근의 부진함을 계속해서 털어내지 못합니다. 6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보겠습니다. 자, 유럽도 1% 중반 이상의 상당히 좀 깊은 하락이 나왔습니다. 영란은행에서 국채 매입을 해서 상대적으로 반짝 올라갔었는데 이제 이게 하루도 못 갑니다. 독일 1.7, 프랑스 1.5, 그리고 영국이 1.7% 하락을 했고요. 이날 독일 통계청 측에서는 9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10%, 그러니까 두 자릿대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71년 만에 최고치가 기록이 되게 되면서 이날 그대로 또 하나의 부담이 됐고 영국 신임 총리 역시 대규모 감세 정책 계속 밀고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불안감을 자극했던 유럽이었습니다. 상품 시장 보겠습니다. 유가가 1.1% 또 밀렸는데요. 어제 잠깐 올라서 83달러까지 가다가 81달러까지 주저앉습니다. 달러 약세인 거는 좋은데 이제 허리케인이 본격적으로 상륙을 하게 되면서 가솔린에 대한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그대로 반영됐고요. 구리 가격은 올라갔습니다. 지금 푸틴 대통령이 영토 확장을 공식화했죠. 옛 소련의 영향력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점령했던 4개의 점령지 주민투표를 통해서 합병 체결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절대 반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면서 앞으로 이런 전쟁에 대한 장기화가 될 수 있다는 점 전체적으로 비철금속 시장에서는 부담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금값 보겠습니다. 되돌림 장세가 나오게 되면서 약달러에도 불구하고 살짝 밀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익률, 견고한 지표 때문에 올라갑니다. 7.5p, 좀 세게 올라갔고요. 3.7%. 그리고 매파 위원들의 금리 발언 역시 이날 국채금리를 올리게 되는 재료가 됐습니다. 자, 미국 연결하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 결국에 또 하락을 또 기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재료 있었습니까? 예, 시가총액 기준 최대 기업인 애플의 주가 하락을 시작으로 강달러에 따른 글로벌의 금융시장 혼란, 그리고 이에 따른 채권 금리 급등, 미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지수별로 1.5에서 2.8%가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연방 상무부에 따르면 올 2, 4분기 미국의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 0.6%로 나타났는데요. 미국 경제는 지난 1분기에 마이너스 1.6%를 기록한 데 이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시장에서는 이 같은 역성장을 경기 침체로 정의하고 있으며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라는 조건을 충족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1에서 2, 4분기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이 같은 문제가 아직은 심각하지 않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노동시장과 탄탄한 소비 등을 들어 미국 경제가 아직 경기 침체에 빠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공식적인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 전미 경제연구소는 아직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가운데 연준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어서 미국의 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연방준비제도의 고금리 정책이 금융시장을 가장 먼저 무너뜨릴 것이라고 증권사 BMO 캐피탈이 주장했다는 소식이 오늘 투자 심리에 부담을 가했습니다. BMO 캐피탈 측은 금융시장의 상황은 내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의 2%를 감소시킬 것이라면서 강달러의 충격, 주식시장의 심각한 약세, 그리고 벌어진 크레딧 스프레드, 위축된 자금 조달 환경, 그리고 연준의 기준금리 150 베이시스 포인트 추가 인상, 주택가격의 15% 하락 등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최소한 금융시장에서는 얕은 경기 침체라는 시그널이 감지된다며 S&P 500 지수가 20% 넘게 하락하고 채권 시장도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회사채 스프레드도 벌어지고 있어서 이미 금융시장이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은 내년 경제가 둔화될 것을 의미한다며 연준의 최종 금리를 이전 예상치보다 75 베이시스 포인트 올린 4.5에서 4.75%로 수정하면서 연준이 물가 안정을 되찾기 위해 어떠한 대가도 치르려고 하고 있다면서 미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시점을 이미 지나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 각국에 빌려준 자금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집계한 IMF 데이터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IMF의 총 대출액은 1,400억 달러로 과거 최고치였던 2020년 대출 규모를 이미 넘어섰는데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전쟁 등 악재가 겹치면서 IMF의 손을 빌리는 국가들이 급증한 탓입니다. 주요 채무국은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으로 IMF는 지난달 파키스탄에 11억 달러 상당의 구제금융 패키지를 승인했으며 디폴트 위기에 놓인 아르헨티나도 410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에 합의했으며 잠비아와 스리랑카, 가나, 이집트 등도 IMF와 협상 중인 가운데 골드만삭스는 이집트의 구제금융 규모가 약 1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파이낸셜 타임스는 합의 후 아직 제공되지 않은 차관까지 포함한다면 총 차관 규모가 2,680억 달러를 넘는다며 IMF의 대출 여력이 조만간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돈 빌린 나라들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에 이런 부담감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이어서 종목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은 내연기관차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그리고 신차, 중고차까지 전반적으로 다 부진했습니다. 카맥스와 관련된 실적이 나왔는데 어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진한 2, 4분기 실적 발표로 버지니아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미국 최대 중고차 딜러 카맥스의 주가가 오늘 무려 24.5% 폭락해 65달러 16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카맥스의 분기 주당 순이익은 79센트로 전년 79센트로 시장의 전망치였던 1달러 44센트보다 무려 45% 이상 하회에 어닝 쇼크를 기록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54% 감소했고 분기 매출은 81억 4,500만 달러로 전망치였던 86억 4,100만 달러에 미치지 못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보다 1.96%의 성장세였습니다. 한편 카맥스의 3, 4분기 실적 발표는 오는 12월 20일이며 시장의 전망치는 81억 3,200만 달러의 매출과 EPS 1달러 32센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 상무부의 8월 PCE 물가지수가 발표되며 시장의 예상은 전달 대비 0.5% 상승이고 이어 9월 시카고의 PMI 지수, 미시간 대학의 9월 소비자 태도 지수가 이어지고 카니발 코프, 서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모구 잉크가 지난 2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연구원님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